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닉네임은 리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리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경기도권은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에 나와 있는 걸 팩폭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로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이 채널은 붕어형 팡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누가 1,000원 보냈는데 고맙습니다. 메이지로 알립니까?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권은 많이 하락했다. 하락한 건 맞는데요. 예. 이거 가지고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도 네. 나름 진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안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빅스텝 2단계잖아. 아직 몇 번 빅스텝 더 남았어. 예. 이거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물론 떨어진 게 맞는데 이거 가지고 더 떨어질 거야 아마. 더 떨어질 거야. 왜냐? 자, 앞으로 더 떨어질까? 네, 더 떨어집니다. 왜냐? 원래 거품이었으니까. 물론 이 경기도도 지역마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웃긴 게 저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정상이냐고. 여러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입니까? 아니, 우리가 소득 수준 올라가고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언제 이해가 되겠지만 호집은은 점점 얇아지고 모이는 건 별로 없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집값만 올라간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집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안 그렇습니까? 서울도 시작입니다. 서울도.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만 할 때 좀 다를 텐데 약간 떨어진 데도 있고 많이 떨어진 게 있죠. 그런데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정상이죠. 왜냐, 거품이었으니까. 애초에 집값이 그만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야 돼요. 소득수준은 높지도 않고, 뭐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도 아닌데 집값만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집값 올라가는 게 많이 안 되는 게 앞으로 출산율 낮아지고 혼율이 낮아지면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이 그렇게 필요한가 생각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느 날 자꾸 막 9평84, 9평84 하면서 사람들 이제 아파트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것도 웃겨. 애초에 그 9평84라고 하는 거 30평짜리, 30평에서 한 33평짜리 전용 면적 84. 그 아파트가 혼자 사는 사람들 필요할까요? 가족 있는 사람 필요할까요? 가족 있는 사람 필요하잖아.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9평이야? 나 그 말도 웃겨. 자꾸 올라려서 가스라이팅해. 뭐 지금도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져.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엄한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총알을 모읍시다. 여기서 말하는 총알은 실탄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시드머니 모으자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떨어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뭐, 특히 수도권이 영끌한 사람들 많죠. 아파트 하나인데 모든 걸 끌어다 바친 사람들 많죠. 절벽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정상적으로 내가 살려고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저기 뭐야, 소위 말하는 퐁퐁지시다 불리는 뭐 동탄이나 광교 이런 데는 살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야. 투자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애초에 어, 집값으로 뭐 재미 좀 보려고. 재미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재미는커녕 내가 투자했던 거 지금 야금야금 지금 깔게 생겼죠. 일단 중요한 게 떨어져도 거래가 안 됩니다. 뉴스에 몇몇 나오죠. 사람들이 부동산 찾지 않는다고 내놓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 이제 뭐 동탄이나 뭐 광교 같은데 뭐 서울 같은 데도 있겠지.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이 집에 살려고 평생 살 목적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기야 하겠지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영끌적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집값으로 돈을 벌려면 계속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이제 비싸게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집만 계속 가지고 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집이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죠. 네,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나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영끌족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받은 거 저당 자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좀 뭔가 잘못됐어, 안 그래요? 원래 집은 원래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거죠. 살려고 사는 거죠. 애초에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최대한 뻥튀기 해가지고 팍팍 올랐을 때 팔고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 뭐 집값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실거주라면 문제가 없어. 실거주라면 내가 여기 계속 살 거다, 오래 살 거다, 나 오르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어차피 내가 지금 버는 한도 내에서 계속 이제 어, 아껴가면서 어떻게 이제 갚아 나가면 된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도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거래해가지고 좀 비싸다 싶을 때 팔고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치고 빠지기가 안 됩니다. 그분들 히트앤드런을 해야 되거든. 근데 히트도 안 될 분들은 런도 안 돼요. 예, 치고 빠지기 해야 되거든. 연구적들은. 어. 앞으로 더 안 되겠죠. 이게 잠깐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더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금 그게 문제죠. 연끌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집값이 내려가는 것보다 바로 이거죠. 예, 금리 인상,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 아니, 집값 오르면 뭐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은행이 그만큼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끌적이 뭐 제1금융권 빌린 사람도 있을 텐데, 제1금융권 빌린 것도 모자라서 제2금융권 뭐 카드로 이런 거 손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자가 장난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뭐 4억, 5억씩 이렇게 대출받고 하신 분들은 소위 말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클 거야,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근데 앞으로 배꼽이 더 많이 커질 겁니다. 왜냐?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이거는 있잖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라가는 거야. 네. 미국이 또 올린다?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 뉴스를 좀 봐야 돼. 미국이 계속 이제 쭉쭉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왔거든요. 와가지고 너무 많이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돼. 예. 그러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는 거죠. 와가지고 이게 잠깐으로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죠. 예. 지금 2단계 발동 중이죠. 1단계 왔고 2단계 왔고 2단계 왔으면 끝나겠다. 이제 안 오겠지가 아니라 계속 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난 그게 의문이에요. 예. 지금 영구적 보면 아마 통장 잔고 같은 거 보면 남는 게 없을 거야, 아마. 예. 돈 벌어도 대충 갖고 하면 겨우겨우 생활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돌려막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빅스텝 또 들어가서 또 금리 인상되면 마이너스 생활을 해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못 버틴다는 거죠. 네, 못 버틴다. 그게 문제야. 맞잖아요. 이 지금 수도권 같은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사실 지방보다 수도권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수도권이 집값이 훨씬 더 비싸다 보니까 대출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살 만한 현실적인 어떤 금전적 능력은 없지만 대출받 능력은 되다 보니까 대출을 이빠이 완전 엄청나게 끌어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 4, 5억인데 더 심하게 끌어다 쓴 사람도 있고. 문제는 내가 그 대출 받은 만큼 그만한 소득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뭐 사업가도 있겠지만 월급쟁이도 많이 있다는 거지. 근데 월급쟁이는 아무리 뭐 대기업 다녀도 버는 돈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갚아 나가려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판 돈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데 팔리지가 않잖아.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실거주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사는 동안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앞으로 올라가는 금리를. 버틸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당장도 뭐 힘들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는 백기 들고 투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집을 경매에 붙이거나 대출 못 갚으면 이제 경매에 붙이는 거죠. 예, 은행 소유가 돼가지고 경매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완전 헐값에 내놓는다거나. 헐값에 내놓으면 사실상 손해죠. 연구적 분들은. 그 헐값이라는 기준이 그냥 인력 싸게 팔고 그 정도는 헐값 아니야. 한 3분의 1, 한 3분의 2 가격?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연끌적 분들은 이득이 아니라 얼마나 손해를 적게 볼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이제 이득 보기 힘들어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손해가 이제 계속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손해를 적게 보고 나올 것이냐.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에 있던 집에 이제 하우스포 하신 분들, 연구족 하신 분들이 좀 살아가는 게 좀 빡빡할 겁니다. 많이 빡빡할 거예요. 예. 수도권은 정말. 근데 이미 저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이 내려가는 데도 있고 조금씩 내려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거지.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려가고 안 내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팔리고 안 팔리는 중에 금리는 꼬박꼬박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버는 돈은 뻔한데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럼 연구적도는 앞으로 계속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노른자 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집으로 이제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 차익을 얻는다, 이제 이런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집 가지고 뭐 좀 많이 뻥튀기 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그걸로 이제 돈 벌고 뭐 갭 투자니 뭐니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게 정상이죠. 갭 투자도 비정상이잖아. 안 그래요? 갭 투자도 비정상이고 영끌도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웃긴 게 비정상을 많이 하면 정상을 알아요. 이거 자체가 비정상 아니야? 내가 애치당적 갚을 수 있을 만한 돈이 아닌데 그걸 평생을 끌어다 다 빚져가지고 외줄타기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니냐고. 근데 이거는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안 그래요? 뭐가 당연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이제 하우스포 연끌하신 분들은 좀 삶이 좀 많이 빡세질 거예요. 뭐 지금 내려가도 거래 안 됩니다. 지금 또 내려가도 거래 안 돼요. 왜냐? 워낙 이 거품 때문에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별거 아닌 아파트가 막 몇 억씩 올라가고 하는 거 봤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파트. 변두리 서울 같은데 정말 보잘것없는 다 쓰러져가는 벽돌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로 막 엄청 올라가고 맞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꼴랑 뭐 조금 내려갔다고 사람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무리수 같은 거 안 펼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끌 비트를 하시는 분들 잘못되는 거 주변에 많이 보이잖아. 자빠지는 사람도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모험수는 안 걸 거예요. 무리하게 막 대출 받거나 사지는 않을 거야. 주변에 굴러가는 사람도 보다 보니까. 그러면 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 계속 떨어진다 생각하고요. 떨어져도 당장 거래 안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거고. 그럼 연구적도는 굉장히 좀 생활을 완전 쥐어 짜내야 된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마 차도 팔아야 될 거예요, 아마. 차도 팔고 정말 돈 되는 거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존버해야 될 겁니다. 예. 정말 수건 쥐어 짜듯이 안 그러면 못 버틸 거예요. 예. 그 DPT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DPT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